안녕하세요. 포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미국 실물 경제와 주식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물 경제 모르면 사실상 주식 채권 시장 전망은 의미도 없고 또 전망하더라도 설득력도 없어지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미국 실물 경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잘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전망에도 실패하고 채권시장 전망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지만은 헤지 펀드들조차도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주식에서도 실패하고 채권에서도 실패하고 실물 경제 실패하면 당연한 건데 여하튼 그만큼 이제 실물 경제를 이제 알아야 되죠. 흔히들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GDP 성장률인데 JP 모간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골드만삭스 등 다수 투자은행들은 2024년 미국 경제를 연착륙 또는 약한 경기 침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JP 모간이나 BOA도 부정적이었죠. JP 모간 CEO 같은 분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BOA도 상당히 증시에 대해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어요. 3분기 초까지네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다들 돌아섰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거예요. 전망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9월 초까지는 탄탄한 노동시장을 보고도 경기 침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근거가 탄탄한 노동시장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아니면 약한 경기 침체에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죠. 그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나빠질 것이다. 이 그 전망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9월 초까지는 탄탄한 노동시장 확인하고도 경기 침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동시장이 조금 약화되는데 9월 초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또 노동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탄탄하니까 경기 침체 없다거나 아주 약한 침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상 전망은 저희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근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실물 경제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든 근거가 취약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시청자들만 현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높아진 금리 수준이 이제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또 근거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어요. 근데 경기 선행종합지수를 가지고 이제 또 약한 경기 침체 내지는 또 강한 경기 침체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근거예요.
근데 양쪽 모두 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착륙한다는 뭐 전문가나 모두 근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설득력도 어머니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노동시장을 가지고 그 지난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노동시장이 탄탄하니까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약한 경기 침체 끝날 것이다 라는 논리는 뭐 설득력도 없는 거죠. 뭐 어느 쪽이 맞는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노동시장은 왜 탄탄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죠. 노동시장이 탄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경기 전망이 설득력이 있고 확률이라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경기 선행 종합지수도 문제예요. 경기 선행 종합지수에 그 실업률은 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종합지수가 이제 향후 6개월 정도를 그 예고할 수 있는데, 실업률은 빼고 경기 선행 종합지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주 부정적이죠. 실업률은 좋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없다 내지는 약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경기 선행 종합지수에는 아까 실업률이나 고용 이런 걸 안 넣었단 말이죠.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왜냐면 이거는 경기 후행지수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 종합지수를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또 경기 선행 종합지수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주가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알아요? 과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 좋았으면 미래도 좋을 것이냐? 그것은 또 별개 문제죠. 그 다음에 화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화폐는 속도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연준의 그 금리 정책 내지는 그 다음에 그 통화량도 그 보는 통화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 종합 지수 해석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거가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거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설득력이 없으면 전망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실물 경제 전망에 실패하면요, 금리 전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가 지수 전망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 침체인데,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거든요, 연준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 전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없고 뭐 금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또 경기가 문제가 없다. 그럼 금리만 그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그 경기 영향 요소는 없느냐라는 거죠. GDP 영향 요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누구도. 지금은 BOA도 그렇고 JP 모간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하려고 하면 그 GDP인데 결국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GDP인데, GDP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금리만 영향 주는 건 아니단 말이죠. 화폐 유통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으로 돈이 이동할 수도 있고 또 환율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화폐 유통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국가 간의 돈의 이동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즉 GDP에 영향을 주는 뭐 중요한 요소들, 소득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 수준도 GDP 영향 요소예요. 그 다음에 환율도 GDP 영향 요소예요. 경기 후행 지표이기는 하지만은 실업률이나 고용도
중요한 GDP 영향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 종합 지수조차도 그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경기 선행 종합 지수. 그리고 그 탄탄한 노동시장도 왜 탄탄한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환율을 알아야 되고 물가와 성장률 관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 또 금리 제도, 한국처럼 그 변동금리 문화 국가냐, 미국처럼 주택의 한 80%가 고정금리 대출이냐, 그러면 대응 전략도 달라진다는 거죠. 금리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채권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또 뭐 150불 간다 200불 한다 이 얘기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안정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최근에는 오펙이 감산을 하는 오펙 플러스죠. 오펙에 참여하지 않은 산유국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부 국가에서는 또 감산에 소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정부 예산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정해져가 있는데 석유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산유국들은 예산이 부족해지죠. 바로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감산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가가 내리면 감산을 통해서 유가 안정, 즉 유가 내리는 것을 방어했죠. 산유국들이. 그런데 그 감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뭐 세계 경제 가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둔화될 것이냐, 또 빈부의 격차가 확 벌어질 것이냐,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전반적으로 보면 유가는 뭐 안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그 중동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산만 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하고 실물 경제가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이제 결국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이 물가도 또 어떻게 보면 GDP 영향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그 경기 전망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 이런 것들이 지금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 은행들이,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요. 모건 스탠리도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다른 투자 은행보다 강하지요. 일단 뭐 지금까지 뭐 예상에 실패한 거는 맞는데, 근데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 영향 요소, GDP 영향 요소를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물가만 안정되면 뭐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4.5% 안팎에서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4.5%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부담스러운데 미국이 4.5%를 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을 거거든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GDP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의 근거, 그러니까 성장률이 2%가 될 건지 아니면 0.5%가 될 건지, 그것도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인지, 그 근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뭐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건 동일해요. 근거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망만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뭐 GDP 성장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뭐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뭐 시대인데, 어떤 뭐 내년도 그 실물 경제, 미국 실물 경제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는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면서 뭐 약 한 3, 40분 정도 그 할애를 한 것 같은데, 그 미국 실물 경제는 크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로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지금 연구소나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도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는 화폐 유통 속도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중요하고, 또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그 배경도 중요한데, 뭐 저희 연구소는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소는 진짜 중요한 뭐 GDP 영향 요소는 대부분 빼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도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GDP의 중요한 영향 요소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또 이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의 능력도 GDP의 중요한 영향 요소예요. 왜냐하면 전망에 실패하면 대응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제 성장률이 망가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하기는 한데, 투자자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GDP 성장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앞으로 뭐 제가 또 뭐 세미나를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금리 뭐 세미나 하면서 3분의 1밖에 못 했거든요. 거의 3시간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뭐 GDP는 그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GDP도 공부를 직접 해가지고 자산시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기는 하겠는데, 어떤 S&P 500 지수는 BOA에서 한 5천선 돌파를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중입니다. 고점이죠. 근데 뭐 지금보다 한 10% 정도 오른다, 그런 정도로 뭐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차후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